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정확한 그 표현하는 방법과 규칙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.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예시로 들면서 아주 쉽게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. 자, 플루트의 기본기를 습득한 학생들은 이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시대별 소나타, 콘체르토를 심도 있게 배워보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바로크 시대입니다. 자, 바로크란 대체 무엇인가요? 바흐가 바로크 시대에 난 이 위대한 작곡가인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요. 그러나 바로크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. 자, 바로크란 뭐냐면요. 18세기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였고요.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그런 의미를 지니며 건축, 예술 작품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. 자, 음악적으로는 텐션, 이 긴장과 릴리즈, 완화로 표현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. 그러한 긴장과 이 완화 요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크 음악에는 요즘 21세기 음악과는 아주 틀리게 여러 가지 룰, 규칙들이 존재합니다. 자, 여러 악보 예시와 규칙들을 잘 익혀서 바로크의 음악을 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샘여림, 포르테, 피아노의 대비가 아주 뚜렷했습니다. 그 시절 플루트는 악기 자체가 나무로 지어진 재질로 이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. 텅깅, 호흡 또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. 그래서 강약의 대비가 막 강하지가 않으면요, 슬프거나 그런 기쁜 느낌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두 번째, 슬러가 쓰여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흐의 악보를 보고 아티큘레이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때요, 바로크 시대의 슬러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같은 리듬 패턴, 같은 멜로디군, 3음의 슬러 형태로 됐고요. 두 번째, 보통 5도 이하의 간격일 때 슬러로 이어집니다. 자,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근데 예외도 사실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정음표 리듬이 나올 때입니다. 다음은 세 번째, 오너멘테이션, 꾸밈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기법이고요. 악보에 기보된 것 외에 즉흥적인 연주가 필요한데 여기서 꾸미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현대나 이 낭만주의 시대와 달리 바로크 이 시대는요, 보통 꾸미움은 길고 기보된 음보다 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크 고전 시대의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리듬 시작 트릴입니다. 보통 트릴의 리듬은 이 하모니가 불협화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작곡가들이 흥미를 주기 위해서 불협화음으로 시작되는 그 트릴을 썼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릴이 있는 음은 바로 앞의 멜로디보다 항상 더 강조되어야지 긴장과 완화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보통 꾸밈의 길이는요, 2분의 1 정도로 길게 보는데 꾸밈의 길이를 짧게 해야만 하는 규칙을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짧은 음표에 붙어져 있는 경우 이때 꾸밈은 박자 전에 연주되어져야 합니다. 두 번째, 꾸밈 종류는 아파지아투라라는 것이 나오면 아주 짧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꾸밈 3도 혹은 그 이상의 간격이 날 경우에 아주 짧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. 다음은 고전 시대입니다. 바로크 시대 1750년 바하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새로운 고전주의 시대를 열어주는데요. 고전 시대 대표적인 작곡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모차르트인데요. 21세기에도 반짝반짝 작은 별은 남녀 누구나 아는 곡이 될 만큼 이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지닌 음악가였습니다. 근데 플루트의 악기가 이 기교만으로 취약했던 그 시절에 그는 플루트라는 악기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 플루트 콘체르토는 사실은 오보에를 위한 곡이었습니다. 그만큼 이 고전주의 시대는요, 플루트 레파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미미한 숫자의 악곡을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대표적인 모차르트 콘체르토의 그 고전주의 시대의 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크 시대만큼이나 이 기본적인 룰이 존재합니다. 낭만이나 현대의 이 개인적인 감정을 중요시하는 음악과는 달리 이 시절 또한 정해진 규칙적인 형식 안에서 음악이 표현되어집니다. 첫 번째, 바로크와는 굉장히 다른 아티큘레이션을 썼는데요. 두음 슬로와 두음 텅킹의 패턴입니다. 자, 바하 시대는요,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요, 바하의 음악들은 주로
마디마디로 이어서 이 멜로디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음술로 두음 통갱을 할 경우 이 멜로디 라인이 뚝뚝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모차르트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, 작은 주제들이 이 마디별로 나와 있어서요, 두음술로 패턴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슬러의 마지막 음은 항상 디미니시, 점점 작아진, 즉 약박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.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보면요, 악보 표면상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. 왜냐면요, 악보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요, 이 슬러의 의미는 마지막 음은, 두 번째 음은 작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원보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는데요,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려보았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두 음이 이제 슬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요, 두 번째 음은 첫 번째 음의 해결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음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고, 반면에 두 번째 음은 해결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 모차르트 곡의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. 세 번째, 고전 시대는 트릴이 프레이즈 끝에 있던가 악절 끝에 있다면 대개 턴으로 끝납니다. 프레이즈 중간에 있는 트릴은 작곡가의 지시가 없는 한 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네 번째, 연속되는 같은 음에 같은 꾸밈음이 나올 경우 짧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